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정해놓으신 게 있나요?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수명이 길어졌죠. 예전에 평균 수명 60세, 70세이던 시절에는 교육받고 경제활동하고 은퇴해서 한 7년, 10년 정도 살다가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걱정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쭉 일직선으로 나간다고 해서 직선형 은퇴 문화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80세, 90세, 거의 20년, 30년을 더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년, 30년간 계속 그냥 쉬다가 사망할 수가 없겠죠. 그죠? 지금은 은퇴하고, 좀 쉬다가 다시 교육도 좀 받으시고, 경제활동도 하시고, 다시 좀 쉬다가 경제활동 하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이렇게 교육과 경제활동과 여가를 반복 순환적으로 하는 순환형 은퇴 문화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있죠. 교육받고, 여가활동하고, 경제활동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건 어떨까요? 하루 중에 4시간 정도는 경제활동을 하시고 4시간 정도는 어디 가서 교육도 받으시고 4시간 정도는 여가 활동하시는 거, 이렇게 동시에 추구하는 삶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은퇴 후에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하신 분 있으신가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본 이 과정은요, 정형적이었죠.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자녀 교육시키면서 집 사고, 그래서 자녀 대학 보내고 자녀 결혼시키고 이제 내가 은퇴, 이렇게 일종의 코스를 따라서 오는 과정이었죠. 그런 삶의 과정이었었는데, 은퇴 후에 지금부터의 삶은 어떻습니까? 뭐 정해진 코스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차라리 뭐 의무적으로 할 게 정해져 있기라도 하면 마음 편하게 그냥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자, 은퇴 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오는 게 역시 은퇴 후 재취업입니다. 이 재취업도 여러 곳으로 갈 수가 있겠죠. 뭐 지금 하던 업종과 같은 업종에서 같은 업무로 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의 연장이겠죠. 그죠? 같은 업종이지만 다른 업무로 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업종에 가지만 업무는 또 같은 업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혀 생소하게 다른 업종에 다른 업무로 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4가지 방향의 취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이죠. 비율은 많지 않지만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창업이나 독립 창업, 프랜차이즈, 요즘 유행하는 그 유튜브 같은 거, 1인 지식기업 이런 거 창업하시면 되시고, 창직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미처 준비한 게 없으니까 은퇴 후에 난 좀 쉬다가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자기 개발하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이렇게 진로를 정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이제 은퇴했으니까 더 이상 일은 안 할래, 창업도 안 할래, 사업도 안 할래, 그냥 쉴래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회공헌이나 봉사활동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가생활, 취미생활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루지 못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아실현을 위한 삶을 살아갈 분들도 있습니다. 귀농이나 귀촌, 귀여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기 어렵죠. 여러분도 한번 여러 가지 코스 중에서 취업과 창업, 준비, 그리고 은퇴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한두 가지를 선택을 해보신 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해라 이렇게는 들었는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팁이 될 만한 내용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4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해드리는데, 자, 첫 번째가요, 마음에 끌리는 일이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셨는데, 나 이거 할 때 정말 재밌었다, 몰입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일, 경험과 노하우 있겠죠. 취미생활도 있겠고요. 해오던 일과 관련이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름대로 경험이 있으니까 쉽게 배울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요, 내 가족이 지지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부터 내가 생각해오던 일, 이런 일을 기준으로 한번 진로를 정해보자. 은퇴 후 진로를 결정할 때 참고할 만한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2012년도에 호주에서 그 말기 암 환자들의 간병인으로 일했던 그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그 환자들에게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했었을 때 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답변 5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게 가장 많이 나온 1순위 답변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면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해야 됐겠지만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을 위한 삶, 그리고 남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거에 몰입해서 너무 일만 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심하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도 못하고 그러면서 혼자 꽁꽁 앓고 다른 사람과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게 이제 후회가 된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입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옛날 그 친구들이 그리워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일들을 맺으시면서 살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억누르고 살아온 적은 없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얘가 후회할 수 있으니까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 열심히 일만 하고 산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를 끊고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행복을 허락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진로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런 근심과 걱정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퇴 후 내 일 찾기 이태재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보통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는 편이신가요? 한 조사업체의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퇴직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귀농귀촌 하시겠다는 분들이 약 3% 정도 나왔고요. 더 이상 일은 안 하고 여가와 취미생활로 은퇴생활을 하겠다는 분들이 약 6%. 창업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좀 나왔는데 9%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하시겠다는 분들이 약 11%. 이렇게 하면 약 21% 정도 나왔는데 네. 나머지 분들은 뭐 할까요? 뭐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 나왔는데 이게 네, 나머지 71%는 모르겠다? 네,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역시. 네, 그래서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막막함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왜 그러는 걸까요? 본인들 말로는 뭐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요,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쉬고 싶다. 그렇죠. 평생을 일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예, 뭐 지난 30년 이상을 일을 해왔으면 됐지 뭐 무슨 일을 더 하라는 거냐. 그냥 난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듯합니다. 뭐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뭐 지쳐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분들은 일단 쉬시는 게 좋아요. 쉬시는 게 좋고 또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자신에게 좀 보상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해외 여행도 한번 다녀오시고. 오토바이 한 대 사서 뭐 전국 일주도 해보시고. 그리고 요즘 그런 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맞아요. 네. 부산에서 한 달 살기, 뭐 강원도 가서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해보시고, 뭐 쫙 이것저것 하기 귀찮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하면서 시간 보내시면서 그렇게 한 1년, 2년 정도 살다 보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불안감이 슬슬 이제 속으로 올라오죠. 네. 그리고 또 어딘가 아픈 사람도 나와요. 몸도 아프고. 왜냐하면 움직이셨던 분들은 또 계속 네. 일하셔야지 쉬시면 병 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 다시 마음 다 잡고 그때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 길으니까. 네. 그러면은 좀 진로를 결정하실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좀 두셔야 할까요? 본인이 남은 은퇴 생활 동안에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건강을 뭐 가장 중요시한다. 그럼 건강 관리 쪽으로 많이 치중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하는 걸 중요시한다. 그럼 일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나는 돈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럼 그쪽에 이제 뭐 투자라든가 그쪽에 돈 버는 일에 집중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도 뭐 가족이라든가 뭐 사랑, 뭐 친구, 그리고 신앙생활 이런 쪽에 또 가치를 두신 분들은 그쪽에 하시면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치를 추구하는 쪽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네. 사실 젊었을 때 평생을 진짜 가족 부양하고 이제 돈 버시느라고 열심히 달려오셨던 분들이시잖아요. 네. 노후는 정말 내가 가치를 두는 삶으로 본인이 행복한 삶, 나만을 위한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은퇴 후의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은퇴 후에는요, 은퇴 전에 비해서 일의 개념이 확장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은퇴 전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에는
해야 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이 되겠죠. 그리고 일의 개념이 넓어져서 그 임금이 지불되는 그 노동 이외에 다양한 활동까지 뭐 일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벌기 위한 일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일, 그리고 재미와 건강을 위한 일, 이거는 뭐 취미와 여가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일입니다. 가사 분담 이런 것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교육받고 학습하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개발하는 일, 그리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일도 넓은 범위에서 일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을 하면 좋은 점인데요. 이거는 경제활동이라는 일로 한정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생애 총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기간, 소득활동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생애의 총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나가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일이라는 게 거의 매일매일 아니면 꾸준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꾸준하게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규칙적인 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네 번째는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자, 은퇴 후에 부부가 24시간 내내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간다, 그러면 뭐 집에서 나갈 수 있고 또 뭐 돈도 벌고 하니까 당연히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일하시는 분의 그 자존감과 자기 유용감이 증가되게 됩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은 대략 아시겠고요. 자기 유용감이 뭐냐면은 은퇴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십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었는데 다시 일을 하시게 되면서부터 그래도 아직 이 사회에서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나도 쓸모 있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유용감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이 향상되겠죠. 일단 일을 하시니까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입이 좀 생기니까 삶의 질도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은퇴해서 재취업을 하셔가지고 명함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명함을 주면서 자기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질문 안 하시나요? 무슨 일 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때 만약 내가 저 백수입니다, 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 어디에서 무슨 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자기 정체성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일을 하면 좋은 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일 중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뭐 은퇴 후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맞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그 일의 개념의 확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후에는 이 가족의 생계 유지라는 부담을 덜게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일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좋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뭐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뭐 비슷합니다, 그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우선적으로 하자, 얘기고요. 세 번째는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못하는 일을 뭐 억지로 해가면서 견뎌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하는 일 위주로 하자,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 시장성 있는 일을 하자, 이겁니다. 이 시장성이라는 게 뭐 경영학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그 가치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가 되기 때문에 팔릴 수 있는 가치를 생산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 팔릴 수 있는 일, 돈을 벌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은퇴 후의 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 후 진로를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최우선으로 좀 결정을 해야 할까요? 일단 본인 위주의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선적으로 꼽아봐야 됩니다. 네. 또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네. 또 일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친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돈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니까, 내게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리고 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둬서 진로를 정하는 게 좋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삶으로 네. 진로를 정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을 하면, 은퇴 후에 일을 하시면 네.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든다.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어느 날 아내가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까 집안 거실에 웬 부장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낯설죠? 근데 부장님이 한 소리 하십니다. 네. 얘기도 없이 어디 갔다 왔냐고. 잔소리. 네, 그리고 아내는 기분이 나빠지죠. 이 부장님은 그동안 본인이 직업 생활을 하면서 쌓아오신 그 관리자적인 시각으로
집안 살림 운영 상태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이제 와서 젊은 시절에 관심도 없으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뭐 부부간의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남자분들은 은퇴하시고 집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일단 밖으로 나가시는 게 좋아요.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세 가지예요. 남자분들은 퇴직하셔서 나만배를 잘하자. 남한배? 네. 이게 뭔가요? 자, 나는 나가자 합니다. 나가자. 집에서 나가자. 그럼 말은 뭘까요? 만나자. 만나자, 나가자, 만나자. 네, 맞아요. 배는 뭘까요? 배우자? 집에 있는 배우자 말고 나가서 배우자. 그래서 나만배 세 가지. 나가자, 만나자, 배우자.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일하시는 게 왜 갈등이 줄어드나 했더니 저는 돈을 또 벌어오셔서가 네, 아니라 맞아요. 집에만 계시니까 잔소리 하시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돈 버는 것도 있죠. 나가는데 나만배가 아니라 뭔가라도 좀 소일거리라도 일을 하시면서 좀이라도 돈을 벌어오시면 뭐 사모님이 더 좋아하시겠죠. 네. 자, 은퇴 후에 이제 일을 선택할 때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뭐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중에 어떤 거를 좀 고르는 게 좋을까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좀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기준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은퇴했는데 생계가 막막하다. 준비된 돈도 없고 노후자금도 부족하고 해서 생계를 위해서라도 급박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좋아하는 일, 뭐 하고 싶은 일 따지기 앞서 따지기 전에 일만 있으면 감사한 거죠. 취업할 수 있는 자리,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일, 이런 무조건. 일 위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뭐 그렇지 않다. 뭐 생계 걱정 없다. 그럼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찾아보시면서 하는 거. 창업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일로 해야 될까요? 잘하는 일로 해야 될까요? 잘해줘야 되죠, 창업인데. 맞아요. 네. 창업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나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내가 한 요리는 다른 사람들이 먹어주질 않아요. 아, 그럼 안 돼요. 하시면 안 그러면 돼요. 좋아하는 일 가지고 요리 좋아한다고 해서 식당을 차렸다. 아유, 큰일 나요. 그러면 뭐 잘 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창업은 가장 잘하는 일을 그걸로 해야 된다.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은퇴 후의 일이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